안녕하세요. 써니지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법상 스님이 거의 20년 전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어요. 스님 말로는 그 당시에 풋풋했던 기억이 녹아있고 여물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 풋풋함은 남겨두고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책의 이름은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 지은이 법상 스님, 출판사는 마음의 숲입니다. 살펴볼게요. 불평과 부족에서 오는 즐거움. 얼마 전 무슨 일로 고생했다고 기념으로 얻은 겨울철 누비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그 기쁨에 오전 내내 도량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누비 두루마기를 입고 낙엽을 쓸고 보니 지치지도 않고 쓰는 일이 그렇게도 홀가분했습니다. 작년 겨울 도반스님이 신도님께 얻었다며 누비 두루마기를 입고 이거나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라고 했을 때 내심 얼마나 부러웠는지.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 출가하던 때부터 든든한 누비 두루마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넉넉지 못해 사입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는 문득 깨달은 게 있어 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려고 했다면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것 하나 사입지 못했겠나 싶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냥 놔두고 지냈습니다. 사고 싶다고 그때그때 휙 사버리면 그다지 감사하지도 않고 애정어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몇몇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될 수 있다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으려 하고 불편하게 지내는 법을 익혀보려고 합니다. 불평과 부족에서 오는 즐거움을 요즘 들어 새록새록 느끼는 중입니다. 한동안 불편하다가 꼭 필요할 때 사게 되면 그때 느끼는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정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느껴보고 지켜보는 것도 참 좋은 공부거리가 됩니다. 먹을 것도 먹고 싶다고 다 사 먹게 되면, 그것도 잔뜩 사다 놓고 먹게 되면 그게 영 맛이 없고 먹는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참아도 보고 정 먹고 싶을 때 어렵게 그것도 부족하다 싶을 만큼만 사서 한 입 베어 물면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수박이 왜 그리 맛있었는지, 하기야 수박뿐만 아니라 맛없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어릴 때는 여름 한철 동안 수박 한 통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애는 여름 동안 수박 한 조각 못 먹고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어릴 적 기억으로 여름의 초입에 서면 올여름은 수박 한 조각 먹을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수박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어요. 아니, 그 맛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요?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드리다가 목도 마른 차에 어머니께서 전날 사다 놓은 시원한 수박을 시냇가에서 건져와 뚝뚝 잘라 내놓았을 때 그 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박에서는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름철 뿐인가요? 겨울은 또 어떻고요? 교실에 누군가가 귤 하나를 가져와서 몰래 까서는 친한 친구들만 한 조각씩 나누어 줄 때 그것 하나 어떻게 얻어먹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조용하던 교실에 누군가가 귤 하나 까게 되면 그 감미롭고 상큼한 향기가 초등학교 온 교실을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요즘은 넘쳐나니까 귤도 수박도 옛날에 그 맛이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풍족한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기에 도리어 짠한 행복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풍족해지니까 마음은 더 허해지기만 합니다. 우리 가슴이 넘쳐나는 것들로 점점 더 헛헛해져만 갑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정신의 가난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다 불평과 부족의 정신을 잊어가는 데서 오는 공허감입니다. 행복은 이렇듯 욕심을 쉽게 충족시키는 데서 오지 않고 불평과 부족을 스스로 선택하는 데서 오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으로 잘 풀리고 돈이 좀 생길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아껴 쓰고 덜 쓰고 덜 사고 덜 버리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필요할 때 바로 사지 말고 그냥 불편한 대로 살아보는 것도 좋고 좀 놔둬보았다가 정 필요할 때 그때 꼭 필요한 것만 어렵게 구매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렵게 얻으면 어렵게 얻은 만큼 행복은 더없이 충만해지는 법이니까요. 불편하다는 것, 조금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넘치는 소비 시대에 더없이 필요한 삶의 규칙입니다. 세계는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덜 사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일이 넘치므로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양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불편해도 좀 참아보세요. 갖고 싶어도 좀 기다려보세요. 부족해도 좀 견디어보세요. 묵묵히 마음을 비우고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보세요. 그 속에 존재의 깊은 풍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살릴 길이 있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게, 불편하게, 적게 라는 것을 하나의 구호처럼 절대적 진실로 여기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해 애를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우르르 과도한 욕망과 소유를 향해 달려가던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멈춘 뒤 잠시 현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의 무소유는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더라도 본래 소유한 바가 없음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소유물은 그저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입니다. 내 뜻 따라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절 인연이 갖춰져야만 오는 것이지 아무리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도 좋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좋습니다. 다만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대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얻지 못할 때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가 저절로 불편하게, 부족하게가 실천되고 있는 때이니 그때도 좋지 않을까요? 불교의 무소유는 소유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되면 되어서 좋고 안 되면 안 되어서 좋은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좋습니다. 뭐든 다 좋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날마다 좋은 날 뿐입니다. 여기까지. 살다 보면 장애물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돈 문제, 사람 관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것들은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벽을 넘어갈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그런 것들 중에는 꼭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가끔은 놓아버려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불안감, 욕심, 집착, 이러한 것들을 놓아버리라는 것이지 하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해야 할 일은 하면 되고, 전에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면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인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방법을 찾으면 돼요. 방법을 찾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고요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도 못 찾겠다. 그러면 그때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집착인지,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넓게 봤을 때 그 배움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빈틈없이 채워진 내 방안을 둘러봐. 언제든 손 뻗으면 닿는 수많은 것들, 갖고 싶어 안달났던 마음들은 어디 가고, 먼지 쌓인 상자들만 표정을 잃은 채 놓여있어. 너무 환한 불빛은 그림자조차 지워버려.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배고프지 않은데 자꾸만 허기가 져서 의미 없는 쇼핑 카트만 또 가득 채우곤 해. 잠시만 스위치를 내려볼게. 불안한 맘이 소란스럽게 덜컹거려도 이젠 조금 불편해지기로 해. 모든 불을 끄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천장 위로 쏟아지는 기억이란 이름의 별. 부족해서 간절했고 없어서 소중했던 그 텅 빈 공간이 사실은 행복으로 꽉 차 있었음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한겨울 교실 안 몰래 나는 줄 한 조각, 그게 뭐라고 우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을까. 기다림이 길수록 달콤함은 짙어지는데 요즘 우린 기다리는 법을 잊은 채로 사는 건 아닐까.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내 것이란 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몰라. 그냥 내게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두 팔을 벌려 빈손일 때 우린 더 자유로워. 모든 불을 끄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천장 위로 쏟아지는 기억이란 이름의 별. 부족해서 간절했고 없어서 소중했던 그 텅 빈 공간이 사실은 행복으로 꽉 차 있었음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아. 어두워서 참 좋다. 조금은 모자라서 참